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신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 넘기면 3달 뒤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이라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30년간 관절염과 염증성 질환을 연구해온 식생활 박사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약이 아닌 밥상 위에서 무릎을 되살리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3가지 음식만 바꿔도 무릎의 통증과 염증이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단 한 숟가락만 추가하면 하루의 변화를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들깨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을 키우거나 줄이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아프신 분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식탁부터 바꿔보셔야 해요. 제가 지난 3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식습관만 제대로 바꾸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거든요.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손주 돌보는 것도,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다 힘들어지죠. 그렇게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무릎에 더 부담이 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을 살리는 음식 탑 3를 알려드리고 반대로 무릎을 망치는 습관 3가지도 함께 정리해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하루 루틴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요즘 무릎이 시큰하신 분,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슷한 증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만난 72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정숙님은 아침마다 무릎이 굳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부터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일 수 있으셨대요. 계단을 오르면 뚝뚝 소리가 나고 밤이면 쑤셔서 잠을 설치셨죠. 그분은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주변 분들도 다 비슷하게 아프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진통제만 드셨는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엔 한 알로 버티다가 나중엔 하루에 2~3알씩 먹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속도 안 좋아지셨대요.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때 제가 김정숙님께 단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는 거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한 달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들깨가루 한 스푼 넣는 게 뭐 어렵겠어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쯤 지나자 김정숙님은 무릎의 뻣뻣함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한참 주물러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되셨대요. 계단 오를 때도 뚝뚝 소리가 줄어들고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고요. 3달이 지나니까 아예 진통제를 끊으셨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들깨, 미역국 한 그릇과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세요. 김정숙님이 가장 좋아하신 건 손주들 돌볼 수 있게 된 거래요.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손주들이 와도 같이 놀아주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공원에 산책도 가고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되셨다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 회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밥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무릎이 아프시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식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어떻게 무릎을 되살리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릎을 되살리는 음식 탑 3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염증을 낮추고 연골 재생을 돕는 대표적인 항염 채소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타민C만이 아니에요.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손상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으면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게 통증으로 이어지거든요. 브로콜리가 바로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브로콜리 반 컵을 챙기신 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영수님은 원래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무릎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드시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런데 드시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래요. 특히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면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세요. 브로콜리는 아침 반찬으로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시라는 건 아니고 적당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 자주 드시나요?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2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EPA와 DHA 같은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을 직접 줄여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오메가3가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관절염 위험이 29%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낮아진 거예요. 오메가3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하고 동시에 항염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최명우님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 구이를 드신 후에 밤 통증이 줄고 아침에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서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명우님은 원래 고기를 더 좋아하셨는데 무릎 건강을 위해서 생선 위주로 바꾸셨대요. 등푸른 생선은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 캔 고등어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캔 고등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풍이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고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등푸른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들깨예요.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깨 100g에는 무려 62g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건 동물성 오메가3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를 보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통증 지수가 3개월 만에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음식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난 70세 오선희님은 아침마다 들깨 미역국을 드시고 석 달 뒤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셨는데 이제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신대요. 오선희님은 들깨 미역국이 맛도 고소하고 좋아서 매일 드시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들깨는 정말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만 넣으시면 되고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바퀴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칠 때도 들기름을 넣으시면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하루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들깨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될 수 있으니까 꼭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오늘 아침 들깨 한 스푼 챙겨보실래요? 여기까지 무릎을 살리는 음식 탑 3를 말씀드렸는데요. 브로콜리로 비타민C와 설포라판을 채우고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고 들깨로 염증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무릎 건강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좋은 음식을 알았다면 반대로 무릎을 망치는 습관 세 가지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예요. 먼저 3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염증을 낮추고 연골 재생을 돕는 대표적인 항염 채소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비타민C만이 아니에요.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손상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으면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게 통증으로 이어지거든요. 브로콜리가 바로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삶은 브로콜리 반 컵을 챙기신 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영수님은 원래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무릎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드시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그런데 드시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래요. 특히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면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세요. 브로콜리는 아침 반찬으로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갑상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시라는 건 아니고 적당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 자주 드시나요?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2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EPA와 DHA 같은 오메가3는 우리 몸속 염증을 직접 줄여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오메가3가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관절염 위험이 29%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낮아진 거예요. 오메가3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억제하고 동시에 항염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최명호님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 구이를 드신 후에 밤 통증이 줄고 아침에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서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명호님은 원래 고기를 더 좋아하셨는데 무릎 건강을 위해서 생선 위주로 바꾸셨대요. 등푸른 생선은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 캔 고등어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캔 고등어도 종류가 다양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너무 자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풍이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퓨린 함량이 높아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고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등푸른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들깨예요.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깨 100g에는 무려 62g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이건 동물성 오메가3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면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를 보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통증 지수가 3개월 만에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음식만으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난 70세 오선희님은 아침마다 들깨 미역국을 드시고 석 달 뒤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셨는데 이제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신대요. 오선희님은 들깨 미역국이 맛도 고소하고 좋아서 매일 드시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들깨는 정말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만 넣으시면 되고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바퀴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칠 때도 들기름을 넣으시면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하루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들깨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될 수 있으니까 꼭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오늘 아침 들깨 한 스푼 챙겨보실래요? 여기까지 무릎을 살리는 음식 탑 3를 말씀드렸는데요. 브로콜리로 비타민C와 설포라판을 채우고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고 들깨로 염증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무릎 건강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좋은 음식을 알았다면 반대로 무릎을 망치는 습관 세 가지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염증과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무릎이 멀쩡하고 어떤 분은 걷기조차 힘들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염증을 키우지만 올바른 밥상은 무릎을 되살립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튀김류는 염증을 악화시키지만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들깨는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해요. 이게 바로 밥상의 힘입니다. 브로콜리로 비타민C와 설포라판을 채우고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고 들깨로 염증을 진정시키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 무릎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줄이시고 하루 30분 걷기와 하루 10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지켜주세요. 근육이 있어야 무릎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침엔 들깨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엔 생선과 브로콜리, 저녁엔 두부와 나물. 이 단순한 루틴이 3개월 뒤 당신의 무릎을 바꿉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되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다른 시도 전 계속 22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든지 계단 오를 때 소리가 덜 난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일주일 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신 분들이죠. 그런데 3개월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소 3개월은 꼭 지속해보세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루하루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들깨 한 스푼, 걷기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회복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 아침 들깨 한 스푼 넣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만약 들깨가 집에 없으시면 마트 가실 때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사오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들깨가루 한 봉지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도 냉동 브로콜리를 사두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생선은 일주일에 2~3번만 드시면 되니까 부담 없으시죠? 그리고 무릎이 아프시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등산이나 달리기처럼 무릎에 충격이 가는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장 가시기 힘드시면 집에서 의자 잡고 스쿼트만 하셔도 좋아요.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 살짝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만 하셔도 근력이 붙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kg에서 5kg의 부담이 더 가요.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으로 바꾸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조절되실 거예요. 짠 음식 줄이고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드시면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신경 쓰셔야 해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시면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무릎이 서로 닿으면 압박이 가니까 베개를 끼워서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무릎 건강을 지켜줍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염증 물질도 빨리 배출되고 영양분도 잘 공급되거든요. 무릎 보온대를 하시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염증이 심하게 부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낫고요. 만성 통증일 때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단백질 흡수율의 관계, 즉 근육이 관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먹기만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흡수되어야 근육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다 다르고 먹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데 식사량은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부, 계란, 생선, 고기 중에서 어떤 걸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단백질 보충제는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건강을 기록해 두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들깨 한 스푼 시작할 거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브로콜리 먹겠다, 걷기 시작하겠다,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무릎 회복의 시작이에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무릎이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